자, 35쪽 보세요. 재능과 창조성 대 태도. 이 단락의 첫 문장이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 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60년대 말, 68년, 69년에 문화혁명적인 그런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어디서? 유럽, 파리 중심으로. 네, 물론 세계 다른 곳에서도 시차를 가지고 좀 많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50년 전이고 그때 어땠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도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늙었지만 네,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시대 때 어땠는가는 여러 가지 책이나 각종 정보 주워 들은 것들을 통해서 아는데, 특히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그 시대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저에게는 만약에 1980년도 광주가 어땠나요? 하면은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사회 배경이 그냥 분위기로 잘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1960년대 말 학생운동 때 분위기가 어땠나 하면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몽상가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친구들 있나요? 네. 뭐 60년대 말 학생운동에 대해서 더 또 제가 모르는 더 괜찮은 영화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관심이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 시기를 동시대 미술의 시작으로 잡고 또 그 시기의 변화가 2020년인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지점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1960년대 말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의 사람들은 35쪽에서 얘기하듯이 부르주아적인 거, 속물적인 거, 아무 생각 없이 보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태도를 거의 죄악처럼 생각하고 아주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골빈 것처럼 사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강박처럼 지니고 있었던 거죠. 50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들이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들이 하는 대화나 이런 걸 보며 '와, 저 시대 사람들은 저런 생각으로 살았구나.'라고 신기할 정도로 우리 또한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지니고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스스로 보지 못해서 거리두기, 시간적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우리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와, 2020년 사람들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 다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5쪽 아래 보면은 비판적 태도, critical attitude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비판 의식을 좀 가지려고 했다 하고, 뭐 루카치의 아도르노, 알투세르 등의 이론가를 얘기하는데요.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베냐민이랑 더불어서 미학 얘기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학자지만 나머지는 미술대학 안에서 꼼꼼히 공부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의 사회 이론을 가져다가 인문 예체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전제나 기반을 깔고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세가 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때였다. 그래서 69년에 베른에서 하럴드 제만이 했던 중요한 전시 제목도 형식이 태도가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태도가 형식이 될 때잖아요. 태도가 형식이 됐다 이 말은 뭐냐? 태도가 형식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 바로 형식이었다는 거죠. 폼. 우리가 어떠한 형식의 미술 작품을 만들 것인가? 전에 본 적 없는 뉴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창조해 나가는 게 미술이라고 여겼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형식이 있었던 그 중요한 자리에 태도라는, 애티튜드라는 그 태도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비판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네, 그게 큰 흐름이 되고요. 그렇다면 36쪽의 하랄드 제만의 이 전시 얘기는 이미 했던 거고, 37쪽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 무렵에 이제 미술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이 무렵 핼리팩스에 있는 노바스코티아 미술 디자인 대학이 융성기를 맞이했고 또 캘리포니아 미술대학 또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런던에 있죠. 골드스미스도 가야 할 곳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 미술대학도 흐름에 따라서 얘가 핫했다가 얘가 좀 떨어졌다가 심지어 이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이 학교가 좀 좋았다가 좀 요즘은 좀 별로였다가 이런 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언급된 골드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정현도 작가가 바로 골드스미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직후에 한국에서 되게 알려졌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융성과 쇠락 같은 게 좀 보이고요. 제가 아까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형식에 관한 글이 많이 있다 하면서 얀 페르브르트의 형식 투쟁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의 첫 쪽인 99쪽에도 사람들이 뭐 어디가 뜨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하면서 다음에는 베를린이 아닐까? 라는 말을 던져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하고 있는 글은 93년도에 쓴 거고 얀 페르브르트는 그래도 2010년대에 쓴 거고 각 시기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죠. 네. 어디가 요즘 핫하다 막 이런 거. 베를린도 이미 벌써 한참 된 얘기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젠 베를린이다." 이러면서 베를린으로 유학 갔던 친구들도 좀 있고 쪼끔 더 다원화돼서 골고루인데 어디가 핫하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위 계승처럼 이어진다고. 뉴욕 다음엔 파리 다음엔 뉴욕이었어. 뉴욕 다음은 베를린이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또 그 시각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다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재능과 창조성 대 태도의 중요성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메띠와 매체대 실천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천은 영어로 어떻게 했을까요? 실천. 네. 이게 지금 프랙티스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네.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도가 형식의 자리를 대체했듯이 이 실천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도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체할 수준에 이릅니다. 39쪽을 볼게요. 39쪽 보면 1975년에 이르러 실천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이론을 접한 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쭉 나와요. 한참 아래로 내려가면은 즉 예우적인 현상은 미술이라는 용어가 금기시된 것이다. 미술의 본질에 대한 믿음, 즉 모든 미술적 실천을 아우르는 초역사적이며 초문화적인 공통 분모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유죄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줄리아 크리스테바 같은 사람들은 미술, 예술이라는 말 대신에 의미화 실천이라는 말을 쓰고자 할 정도로 우리가 기존의 딱딱한 굳어진 아니면 권위 있고 우아한 예술이라는 개념을 실천으로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이 가치관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작품을 되게 위대한 작품으로 보다가 뭐 하나의 프로젝트란 말 요즘 막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진행 과정일 뿐이고 다소 불안정하지만 그것 자체를 예술로 이해하는 그래서 예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또 하나의 노 시도? 노력 같은 거죠. 제가 엊그제 우연히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요즘 알고리즘은 되게 위대해서 제가 자주 검색했던 거 위주로 저한테 추천을 주니까 너무 시시하게 나왔던 뉴스 기사라서 아마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미술 실기실에 괴한 3 명이 전 괴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지 않는데 어쨌거나 기사에선 괴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괴한 3 명이 실기실에 침입을 해서 그 졸업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다 망가뜨려 놓고 페인트를 부어 버리고 그런 파괴 행위를 했고 그래서 CCTV를 추적해서 이걸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언뜻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하나의 대학 내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바로 한국에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댓글 이렇게 좀 보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아 지인이다 지인.' 그 솔직히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미술 실기실에 가서 졸작을 굳이 훼손합니까? 분명히 이제 그 '졸업할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고 이제 동정심. 아 저도 졸작을 해 봤던 입장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작품이 다 훼손되면 너무 속상했겠네요. 막 "범인을 꼭 잡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아 그렇게 돼 버린 거 자체를 그냥 예술로 웃어 넘길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졸업 작품 전시를 하고 작품 제목을 뭐 파괴 이렇게 해." 뭐 이런 농담 비슷한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세 번째 문구가 나온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미술관념이란 게 뭡니까? 미술이라는 건 오롯하게 잘 보존돼서 절대 파손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작품 개념, 진지한 진지한은 좀 그렇고 네 그런 어떤 완결성이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거 자체를 수용해서 '그래. 또 하나의 실천이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죠. 미술 전공자도 아니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미술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문화재 같은 미술 말고 프랙티스로서의 미술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워낙에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됐네. 이렇게 된 김에 그대로 전시해." 예. 이게 이미 50년 전부터 일어났던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은 모방 창안에 더불어 해체라는 게 나옵니다. 디컨스트럭션. 이 해체는 오히려 80 년대 90 년대 훨씬 더 중요했고 유행을 한 개념이었고요.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체라는 걸 쓰는 것 자체가 쪼끔 시기적으로 애매해서 어쨌거나 해체라는 것 자체도 그런 아까 본 단순한 댓글의 맥락에서 훨씬 와닿는 거죠. 그런 작품 훼손 자체를 받아들이자. 네. 이게 받아들이자는 게 정당하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남용될 만한 소지를 많이 던져 줍니다. 그렇지만서도 아직까지도 이 개념이 유용한 것은 혹시 디자인 쪽에서 한국에 되게 잘하고 있는 디자인 그룹 중에 일상의 실천이라는 그룹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예. 타이포그래피 위주로 좋은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 그런 팀인데 그 사람들이 팀 이름을 일상의 실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실천이 바로 이 실천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이 바뀐 언어들이 있잖아요. 네. 일상의 작품이 아닌 거죠. 일상의 실천인 거죠. 예. 그런 듯이 어 네 다들 생각보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의 변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TLD 리뷰는 이 글을 어떻게 마치느냐 43쪽 보겠습니다. 43쪽 첫 줄 보면 "미술학교의 일상적 현실은 이에 비해서 한층 복잡하고 미묘하며 모호하다." 뭔가 정리를 해서 말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바꿔 이제 이렇게 나눠서 표에 따라서 서로 얘기를 했음에도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막 섞여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 저자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바우하우스 모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옛날 모방 아카데미 미술학교식으로 돌아가자는 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막 이렇게 어 뭐랄까 사람이 하나의 반기를 들기는 바로 전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오히려 한 세대가 넘어가면 유행이 복고풍처럼 돌아오듯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모방을 기준으로 했던 재능과 메띠어와 모방을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창조성 매체 창안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이 막 반격을 할 때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었으나 이미 태도 실천 해체 라인을 다 습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재능과 모방 위주의 그 미술 형식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 그냥 나한테 잘해 주시는 분.' 예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0년 전의 옷은 너무 구려. '아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녀.' 싶은데 20-30년 전의 옷은 '아
복고풍이야. 완전 멋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시간의 축적과 개념 변동이 모두 다 미술대학 안에 오늘날 다 우르륵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과목마다 다루고 있는 시차가 다르고 선생님마다 생각하고 있는 미술 개념이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런 걸 다 딛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여러분께서는 내 언급이 일상적인 노력에 대한 게 아니라 제도로부터 물려받거나 우리가 좋든 싫든 그것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과거의 이념적 패러다임에 대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아래 문단은 더더욱 전 여기서 갑자기 논의를 멈추려고 합니다. 진단만 하고 치료 방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판만 하고 대안 제시는 안 하겠다. 요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건 정말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때인데요. 어 여기 그런 태도가 미술 그 담론 안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비판하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이 모든 난관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하면 이 저자도 없고 저도 없고 모두 다 그것까지는 못 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음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변명 같은 말로 이 글이 끝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강의를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미리 텍스트 한번 읽고 수업 들어오시면 좋겠고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합시다. 다 같이 건강하게 성격 바탄되지 말고 몸만 튼튼하지 말고 마음까지 튼튼하게 잘 지내면서 예쁜 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